네, 말이 달라요. 지하철 걸리면 걸리고. 하는 뭐라고요? 이거는 식품이고. 하는 뭐라고요? 좋은 약이. 약이어서 우리는 쌍화차를 그래서 다방마담은 탕을 주지 않습니다. 차를 줘요. 쌍화차를 거기다 못 띄워가지고 계란을 동동 띄워서 밥 2개, 2~3개 하고 딱 띄워서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참 그 정겨운 풍경이었는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실은. 저도 시청 앞으로 쌍화탕 먹어봅니다. 아, 그 영상 보시면 좋네요. 마루라고 한방 좀 찾아보다 시청 앞으로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만내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게요. 정읍에 가면 쌍화차 거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정읍 묘기 그게 잘 발전됐습니다. 경찰서 앞인가 보면은 동네들이 직접 보면 사물차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물. 이라는 것은 음양으로 따지면 물질로 드러났기 때문에 양적인 성향이에요, 영적인 성향이에요. 음적인 성향입니다. 이게 이거 헷갈려요. 드러났는데 물질적인 속성을 가지는 건 음적인 성향이 그렇게 같습니다. 양적인 성향은 발현되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간물이한. 지금 우리가 그 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미 땅속에서는 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어요. 뭐가요? 벌써 그런다니까.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나무 먹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거 땅이래 땅. 올라왔다 싹이. 근데 아직도 지하에는 많은 음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봄의 기운이잖아. 봄은 양은 양이지만 이미 땅속에는 음적인 기운이 그때 모여서 양을 추동해주고 뭐 그런다고 설명해. 이게 뭐 썰이니까 어떻게 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자, 사물탕을 보면 주위에 기본적인 뭐였어요? 사물탕은 혈의 성향이다. 혈약이에요. 혈을 기반으로 해요. 혈을. 그렇기 때문에 혈의 성향인 하나만 찍으라면 뭐예요? 관계예요. 그죠? 관계. 거기다 석지왕. 천구 백작이라고 씁니다. 작약은 논란이 많습니다. 뭐가 백작약이고 뭐가 적작약이냐. 색깔을 붙였다는 것은 자체의 꽃이나 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다. 백작약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적작약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우리 제작 전문가도 이게 확연히 구분을 못 해줘요. 말은 있어. 책에도 보면 적작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쨌겠어요. 적작약하고 돈 주고 사봤겠지. 보내줘 적작약이라고. 저도 샘플이 있어요. 참 미심쩍어. 미심. 그게 백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백작약이 기적인 성향이 더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색깔이 백색은 기회색입니다. 기회색.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요. 우리가 백의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적인 성향이 강한 민족입니다. 왜? 우리는 또 빛의 민족이라는 얘기도 하죠. 빛. 광주가 빛고울이고 영과 우리 신령스러운 빛고울을 우리가 가진 우리 호남이요. 영광은 정말 영적인 그 사실인지도 몰라요. 모든 종교가 관련이 다 돼 있어요. 영광은. 자, 왜 백색이 기적인 문제냐? 이게 색의 삼원색이 있어요. 색의 삼원색.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삼원색이 있어요. 이렇게 빛의 삼원색. 이거는 색의 삼원색. 여기가 무슨 색이에요? 까마색. 색은 그러죠. 이거는 검정색. 여기는 이것이 백색이에요. 색의 삼원색 가운데는 백색이에요. 빛의 삼원색. 그러니까 우리 프린터를 보면 이게 카트리지를 보면 4개가 있어요. 그죠? 3개는 뭐냐면 이게 3개가 조합을 하면 검정색을 내. 근데 검정색 우리가 많이 쓰니까 어때요? 이런 색깔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검정색 하나 더 넣어놔. 원래는 이게 없어도 검정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카트리지가 4개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제 백작약, 그래서 백작약이 기적인 거에 작용을 한다면 적작약은 혈 쪽에 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책에서 돼 있어요. 근데 참 적작약 모르겠어요. 저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민해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안 들었는데 어쩌갖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도 안 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적작약은 자기가 딱 하면 껍질을 안 벗긴 것이 적작약이요. 그 껍질을 살짝 건드려보니 백작약은 말도 안 소리입니다. 그런 말. 꽃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꽃은요, 빨간 놈, 하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섞어진 놈도 허벌나게 많아요. 셀 수 없이 다양해버려요. 나중에 우리 작약꽃이 피면 여기 없네. 언제 하여튼 작약꽃을 열심히 관찰해보시면 너무도 다양해요. 꽃만. 그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섞어져도 다 섞어져서 한 7-8가지 정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양도 막 헛꽃, 뭐 겹꽃 뭐 다양하고. 백화사에서 백작 그 헛꽃으로 된 백색 음. 작약. 아, 그 산짝이야. 산작이야. 완전히 백색 아이보리. 약간 아이보리.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게지탕이라는 게 있어요. 게지탕은 뭐냐면 우리가 혈분이 되겠으면 작약은 성질이 약간 시원한 성질이 있어서 혈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이게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표라고 한다면 표 안쪽이 뭐라 그랬어요? 니라고 그랬어요. 니라고 하면 작약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영양을 끊고 안쪽으로 들어가 속성이 그러한다고. 근데 게질을 먹는 이유는 뭐였어요? 사지 말단 끝까지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밖으로 뚫고 나오려고 해요. 게지가 안으로 가려는 놈은 작약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어떻게 해요? 게지하고 작약을 몇 대 몇으로? 1대1로 하고 이게 게지다. 근데 말이에요. 안에다가 영양을 더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비율을 바꿔 더 세게 만들어. 안으로 들어가면 작약을 배로 넣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게지가 작약하니. 말 까지 나십시오. 원리가 이렇다고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영양을 듬뿍 쏟아 넣어줘요. 그것이 뭐냐면 쌀엿이야. 우리가 무시간 말로 교이 또는 또 책에 보면 이단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조청은 쌀엿, 조청을 몽땅 넣어요. 이것을 보고 세울 건 몸을 세운다고 이렇게 합니다.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이거는 세울 건이 건축을 세운다. 건중. 이 가운데 중자가요. 그냥 가운데 중자는 이렇게 써라고 하지만 철학을 하신 분들은 이 중자의 그 오묘함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느낌으로 타와야 돼요. 중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운데 중. 그죠? 그래서 육아에서는 중용을 중시하잖아요. 치우치지 마라. 근데 세상은 중용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왜? 줏대가 없다고 폐말을 해. 저 새끼는 간신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요. 저는 항상 이상하게 나무 얘기를 듣게 막 중재하는 역할을 해. 그 대학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자네는 뭐 황희정수인가? 왜 그런가? 아, 이 사람은 자네는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고 왜 그런가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미친놈. 내가 그랬더니 미친놈아.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나한테 다 하지. 네가 싫어하는 놈도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하지. 너는 좋겠다. 네 할 얘기 다 해서. 그거 쉽지 않아요. 세상이 그래, 세상이. 이쪽이니 저쪽이니 개땅을 치기를 원해, 사람들이. 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기가 쉽지 않아. 다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문재인이나 우리 조국 같은 분들도
근데 참 존경스럽게 살았던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 보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분들 몫이니까. 건중, 중추를 잡는다. 가운데 중이라는 것은 자 여기 횡격막 위를 상초라고 해요. 배꼽 아래를 하초라고 해요. 이 중추 가운데 중 여기는 뭐가 있어요? 소화기가 있죠. 비위 기능을 좋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뼈하고 리 사이에 가운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지 중기를 가운데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소건중탄이라고 해요. 이게 어린이들, 성장기 있는 아이들한테는 성약이 성약. 이거 소건중탄을 잘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청 탁 듬뿍 넣어가지고. 근데 요새는 하도 단 것을 많이 먹으니까 이거 조청 엿 먹으면 안 돼. 단 것이라서 이러나. 그게 아니에요. 엿하고 당하고 달라. 그런 당하고는. 당하고는. 그래서 지금 그 설 전에 꼭 엿을 먹어. 왜요? 겨울 내내 고구마만 먹었다니까 옛날에. 나중 분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산중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맨 겨울에는 고구마만 먹어. 한 끼는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는 고구마 먹었던 것 같아. 신거에 대하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설 때 엿을 구워가지고 엿을 뭐 액기 쓰잖아요. 우리가 정미롭다 할 때 쌀에 맑은 기운, 쌀의 맑은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미로울 정자로 해요. 우리가 콩팥에 있는 거 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들 정의 그 쌀뜨물하고 비슷하게 닮았다니까요. 이 정미롭다, 정미롭다. 우리 에센스라고 하지, 에센스. 쌀의 맑은 기운은 그거를 모아놓은 것이 뭐예요? 조청이지, 엿이지요. 그 영양통. 이 기운이 없던 분들도 이렇게 엿을 탁 한번 해보면은 기운도 돌고. 근데 엿이 단점이 있어요, 그죠? 갖고 다니면 좀만 따뜻해도 녹아버리고 이게 참 해야 돼요, 설탕. 김치도 좋은데 갖고 다니면 쉬어갖고 냄새가 겁나고 막 이런 것이 단점이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좋은데. 여름에 설탕을 조금 넣어서 높여면 좋고. 여름에 그럼 더 단단해지죠. 어디다 예를 들면 단단해지죠. 이 소건조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피부에다 영양을 넣고 싶어. 피부에다가 영양을 다 윤태가 아니 여기 이제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서 피부를 좋게 해주고 싶어. 나이가 먹을 때. 네. 그리고 피부 탄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피부에다 영양을 넣어주면 되겠네. 이 소건중탕이 반대로. 영양 덩어리니까 네.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 그래요? 황기를 넣어 그래요. 황기. 네. 요것을 보고 소건중탕에다가 황기를 합방하는 뭐냐면은 우리가 황기 건중탕이다 그래요. 피부 쪽을 튼튼하게 해주고 짱짱하게 영양도 넣어주고. 원래 환기가 그 땀이 많이 나가면 좀 그것을 좀 잡아주려고 환기를 불안. 해서 먹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닭에다가 뭘 넣는다고? 환기. 황기를 넣었다고. 인삼 넣어서 먹은 지 아니라 최근이에요. 옛날에는 오래된 먹었어요. 그 부잣집에서는 삼계탕을 삼 넣어갖고 먹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 백성들은 먹지 못했을 거 아닌가요? 황기를 넣습니다. 옛날에는 마늘하고 많이 넣어서 황기를. 근데 반대로 나는 속을 더 튼튼하게 하고 싶어. 속 건조기 중을 좋게 하는데 나는 혈에다가 영양을 넣어주고 싶어. 혈에다. 자격을 넣고. 뭐를 넣어요? 자격을. 당기를 넣어. 당기를 넣을 때 이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당기 건중탕이라. 그거 보고. 당기 건중탕. 근데 요즘에 바빠 죽겠는데 뭐예요? 그냥 10,000kg 써야지. 응. 2개 다 넣고 싶어. 2개 다 넣어버려 그냥. 그래서 앞 뒤에 자마다 귀기 한기도 건중. 넣고 한기도 넣고. 귀기 건중. 아플 때 쓰면 안 돼요? 하여튼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썼다고. 황당.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써. 그래서 쓰셔도 되는데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책에다 기록을 해줘요. 귀기건 당기 황기 소금이다. 귀기건 한다. 이거 그냥 흐름이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물탕에다가 황기하고 여기가 뭐가 들어갔어요? 게이지가 들어가는데 게이지를 바꿔 뭘로? 육개로. 이것이 쌍화탕이네.
이게 보너스로 들어간 게 있어요. 한국탕에 환기에 이렇게 그렇죠. 보너스로 들어간 것이 뭐가 들어가요? 약방에 감초 들어가겠잖아요. 감초. 겨울에 보니까 몸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뭘로요? 생강. 생강을 평소에 먹고 하니까 건강 씁니다. 건강.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갔어요? 모든 약을 중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영양도 넣어주면서. 그게 대추예요. 한자로 대조라고 해요. 대추 조자를 써서 대조. 이것이 쌍화탕. 그러다 보니까 쌍화탕에 대한 방제 설명서를 보면,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는 사무탕에다가 황기 건중탕을 합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응? 사무탕에다가 황기 건중방을 합방한 것이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뜯어보니까 뭐예요? 당기 건중탕도 들어가 있죠. 귀기 건중탕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 밖으로 영양을 넣어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정력제로 소개하고 있어요. 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건 쌍화탕은 감기약입니다. 근데 이 부채 그려진 회사 있죠. 네. 여기서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그냥 조금 넣어가지고 원래 물장사 몇 배 남기는 거라고요? 20배. 물장사 다방타는 약은 100배라고 말을 그래 옛날에.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찌 됐든지 그 병에다가 희석해가지고 그걸 넣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고를 선물했나 봐. 감기약 사러 가면 약사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줘버려. 그래서 따뜻한 놈 내갖고 먹으라고 같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쌍화탕을 따뜻한 데서 먹으니까 어째 몸이 확 돌면서 열이 올라오면서 감기가 금방 나설 것 같잖아. 근데 감기약이라고 소개된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책에 보면 옛날 책에 보면 뭐 방향아편이나 여기 뭐 동의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져서 그런지. 대신 뭐로 소개하고 있다? 정력제로 소개하고 있다. 방사 전후에 먹어라. 방사 전후에 먹어라. 네. 그리고 피곤한 일, 아주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방사를 했거든 먹어라. 그러니까 그걸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뭐를 좋게 하겠어요? 우리 근력을 좋게 해주는 방제로 되어 있어요. 귀기 건중탕이 들어있다니까 안에나 밖에나 다 하게 피부도 좋게 하고. 그래서 이 쌍화탕이 누구나 먹어도 되는 거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명세를 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걸로 담아서 갖고 와서 끓여서 드셔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아까 무슨 거기 뭐다고요? 그 찻집 이름이? 한강 마루요. 마루에 가면 이 맛이 아니야. 왜 그러겠어요? 가감이 돼 있다. 가감이 돼 있어. 자, 가감할 때 맛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구기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자를 넣었어요. 구기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볶으면 자글자글하게 기름기가 나요. 제법. 그리고 끓여서 먹으면 제법 텁텁하니 그렇습니다. 구기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배방이라고 다니는 것들 보면 원육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원육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원육이라고 해. 이것이 용환육이에요. 동남아 가시면 이렇게 탁 까면은 그 뭐지 문화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무문가야게. 그거 알맹이 아니에요.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산수요? 산수야 아니에요. 이거 동글동글하니 이거 까서 먹는 거 있는데. 그 저기 부패감. 부패감 있는 거. 부패감 있는 거 그거. 네, 그 부패감은 있어. 네. 약간 붉은 듯 있기도 하고 또 하얀색도 있고 그래. 네, 시도 있고. 근데 아예 붉은색 껍질 까면 안에가 하얗고 그냥 많이 되게. 자, 원육이라고 어른들은 하더라고요. 용환육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려갖고 새까맣게 이제 가변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 근데 맑게 온 것은 내놓으면 다 맥주 먹으면 안주로 먹어버려요. 좋은 거 먹어요. 그냥 먹을만하고 달달하니까 동남아 이거 과일 특징이 그잖아요. 맹흔이 달잖아요. 담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뭐 단감이나 우리 그런 단맛이 아니에요. 그렇게 넣을 수 있겠죠. 미식은 한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추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쌍화차를 마시는데 두 종류래요. 이거는 보약 개념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고 텁텁하게 어른들이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맑게 먹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쌍화탕 그러면 답답하게 막 계란 노른자 떼가지고 옛날에 그 뭡니까 견과류 떼져갖고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듯이 그 맑은 상태로 먹기를 원하는 세대가 있대요. 구분한대. 그래서 이 육수를 내, 육수를. 쌍화탕도. 어떻게 육수를 내냐? 뭘로 육수를 내요? 대추로 육수를 내겠다. 대추로. 삶아가지고 맑은 물은 따로 보관하고 밑에 가라앉은 거 있죠? 이것을 걸러가지고 과육을 씨앗하고 껍질만 제거하고 모은대. 아, 설마 이렇게 내가 가면은 그때 이거 방지해갖고 끓여갖고 준다고 믿는 그건 말이야. 순수함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런 말이야. 있는 거 떠다 줍니다. 근데 떠다 준 것도 양반이고요. 지금 뭐 봉다리 딱 뜯어갖고 데워서 줍니다. 뭐 그거 뭐 말할 필요 없어요. 타다 하지 말아요. 다 전사 그렇게 해요. 맞아. 근데 한 사람 온다고 그거 보고 끓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텁텁한 것을 어른들이 오면 요기하듯이 먹으려면 요놈을 데치고 과육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끓인 것을 다시 넣어서 섞어서 좀. 요놈 섞어서 준다는 거예요. 전문 사람들 오면 이 맑게 우린 거기에다가 요것을 섞어서 줘요. 이 쌍화탕은 이미 팩에다 넣어서 타서 줍니다. 뭐 그거는 뭐 그런 데가 타다 필요도 없습니다. 장사들이 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프랜차이즈도 아니에요. 이 전통 찻집 내면 이거 공급해준 데가 바로 와요. 연락. 내가 전통 찻집 걸어놓으면 장사들이 와서 우리 거 써주시오. 맛있게 해갖고 와요. 근데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쌍화차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하신 거예요? 저기 잠깐만요. 네? 아니요, 이제 그냥 이제 석설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사실 제 친정에서 이제 닭집을 오랫동안 하셨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한닭집을. 음.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어디선가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있었고 한번 책에서 봤던 것도 같은데 그 닭을 삶을 때 백숙 할 때면은 꼭 이제 삶도 넣지만 대추도 몇 알씩 넣거든요. 그러면 거기 닭에 들어져 있는 대추는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닭 기름을 모든 거 안 좋은 걸 대추가 다 흡수를 해버리는데 근데 그 대추를 먹으면은 안 좋은 걸 다 먹게 되는 것이니까 대추는 다 건져내라게 해가지고 아예 안 먹고 그냥 꺼내먹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먹는 저도 선생님께서 들으신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각기는 다 대추부터 먹어보더라고. 나도 대충 아, 지금도 닭집은 저희는 대추는 다 꺼내놓거든 안 먹거든요. 먹어도 드셔도 되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추의 기능을 보면 모든 약들을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주는 약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약재들은 각자가 가지는 독성이 있어요. 그죠? 약성이라는 것은 저건 독성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다 중화시켜서 본인이 이렇게 흡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끓이면 왜 흡수만 하겠어요? 지가 내놓은 놈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 걸리면 드시지 마십시오만 흑염은 아무 문제 아니 없어요. 근데 또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해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을 대추를 안 넣고 삶은 놈은 그러면 덕이 다 있겠네. 대추가 먹으면 닭이 그 덕이 있건데 그걸 안 먹어야지 그럼 닭 자체를 대추 안 넣은 백숙은 아니 제가 저 대추가 사람을 살이 찌게 해주고 좋게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맛있으니까 먹지 말아요. 아, 너무 그죠 형님? 아니, 진짜 먹으라고. 옛날에 닭 날개도 그랬다면서요. 어르신들이 닭 날개 먹으면 뭐 품 걸리고 바람 날 때 먹지 말라 했는데 원래 맛있으니까 남겨놓으라 하려고 못 먹겠다는 네. 그 얘기도 막 있긴 있는데. 그 저류들을 보면요. 저류들을 보면 비가 오거나 야생에서 이럴 때 버텨내려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비가 오거나 장마가 왔을 때 문제가 돼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뭔가 물기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을 발라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흡수해요? 꽁무니에서 쪼아가지고 바릅니다. 오리는 더 그래요. 꽁무니에는 기름을 불려 찍어가지고 온 몸에다가 다 바른다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안 붙는 거지. 아니, 다 배웠잖아 우리가. 닭도 조류들은 다 그래서 꽁무니들 똥꼬 있는 데를 잘라내요.
기름덩어리니까. 네. 근데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는 그거 서로 먹으려고 했다면서. 요즘 사람들이나 그 기름기 그럼요. 많다고. 지금이니까 때리지.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 꽃무늬 먼저 딱 그러니까 뜯어 기름진 밥지 거니까. 않고 먹는 안 돼요. 그게. 아 그런가요? 네. 연하고 맛있고 그러거든 그거. 그래요. 아 또 오늘 막 정신없죠. 또 피곤하게 오셔가지고 너무 힘드실 거예요. 한 5분 쉬셨다가 좀 같이 한번 담아보게 저거는.